당신의 보장을 한 줄 한 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장노트 진행의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당신의 보장노트에서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내용들을 풀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보험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들 함께 교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당신의 보장노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보장노트는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시은 전문가, 강성훈 전문가, 양한월 전문가, 마지막으로 노승원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는 모두 다 갖고 계실 그 보험일 텐데요.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시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병원 진료만 받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게 이 실비보험이겠지만 그동안 병력이 있어서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손 의료보험의 해답을 또 찾아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주시은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보험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릴 주시은 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국민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장을 받고 계시는데요. 인구의 약 64%가 보상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병력이 있거나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손의료비 보험인데요. 실손의료비는 병원에서 실제 결제한 환자 부담액을 일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는데요. 1세대는 입원, 통원, 약제비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2세대는 자기부담금 제도로 인해서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췄고요. 3세대부터는 착한 실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3대 비급여를 따로 분리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4세대 실비인데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요.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를 거듭하며 보장은 정교해졌고요. 선택의 폭은 넓어진 셈입니다. 네, 이렇게 실손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보고 있는데요. 1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대가 거듭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질병이 있으시거나 또 병력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분들도 또 실손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오늘 하나씩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실손 준비가 가능할지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 63세 남성분이시고요. 당뇨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2, 3년간 꾸준히 관리를 해주신 덕분에요. 정상 수치로 유지를 하셨고요. 심사 이후에 일반 실손으로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병력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건강 상태와 이력에 따라 충분히 준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을 평소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실손을 앞으로 좀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또 나에게 맞는 실손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어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최근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실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은 좋은 대안이 유병력자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도입된 이 보험은요. 장점이라고 하면 9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알릴 의무가 3가지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심사가 조금 더 간편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은 연간 입원 한도 5천만 원 한도에서 통원 한도는 20만 원 한도로 조금 든든하게 보장 가능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일반 실손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대 비급여와 약제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는 1년마다 갱신이 되고요. 재가입 주기는 3년마다 재가입이 있기 때문에 보상 범위는 3년마다 바뀔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최근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실손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해결책들 잘 교육 받아보시고 또 나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는 많은데 또 병력이 없으신 분들 요즘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실손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런 분들은 노후 실손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을 위한 보험이고요. 여기에는 우선공제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요. 입원 30만 원, 통원 3만 원이 우선 공제됩니다. 그 이후에 급여 80%, 비급여 70%에 대한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공제가 2번 된다고 보시면 실손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하시기에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에는 나이가 많아도 또 병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노후 실손보험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어요. 이 노후 실손보험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노후 실손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병력자 실손 대비해서 10%에서 30%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은 이번 연 1억 원 한도에서 요양병원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통원 1회 100만 원까지 그리고 약제비와 3대 비급여까지 있기 때문에 일반 실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우선 공제금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으셨을 때 조금 적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갱신 주기는 유병력자 실손과 동일하고요.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건강 체크는 필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반적인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유병력자 실손, 그다음에 노후 실손까지 다양한 실손보험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주변에 보면 회사에서 본인이나 아니면은 이 가족들까지도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체 보험은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자녀나 가족까지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출산, 한방 등 일반 실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범위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병력자도 일반 실손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내 회사 또는 가족 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1년마다 재가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보상 내용이 매번 바뀔 수 있다는 점, 퇴사 시에는 보상이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보상 한도가 적기 때문에 일반 실손에 비해서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단체 실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봤는데 단체 실손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생겼어요. 기존에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었다가 또 입사하면서 단체 실손보험이 추가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개인 실손을 유지해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을 함께 유지하게 됐을 때는 각각 회사에서 따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비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에는 개인 실손은 유지가 된다는 점이고요. 과거 한도로 보상 범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 보험 실손만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요, 월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요, 납입중재 제도를 활용해서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을 함께 유지하는 방향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평균 수명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나 아니면은 노후에도 준비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손보험이 태어나고 있는 만큼 또 나에게 맞는 실손보험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오늘 이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기록해 두시고 앞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죠? 저희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세대 보험이 너무 비싸서 4세대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게 더 괜찮은 선택일지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될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4세대는 월 보험료가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2세대보다는 보상 범위가 적고 자기 부담금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조금 불리할 수 있고요. 병원 건강관리를 잘해서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이라면 전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손보험에 대해서 마지막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때의 최선이 지금의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달라진 환경과 나의 상황에 맞춰 보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손 전문가 주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보장 노트 열어봤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 주시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네, 지금 실손보험은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보장 노트에서는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강연회고요. 강연회는 무료로 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전문가님들께 보험에 대해서 교육 받아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내 보험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문자 보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번 눌러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강연회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강연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휴대폰에서 사진 찍을 때 쓰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그대로 카메라 렌즈를 QR코드에 가까이 하시면 휴대폰 화면 안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링크를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 양식이 나오니까요. 그 양식 그대로 작성하시고 제출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강연에 참석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강성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질병입니다.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보험이죠.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보험은 오늘 강성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보장 노트와 함께하는 보험 전문가 강성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암보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텐데요. 이 암이 가장 중요한 질병인 이유에 대해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암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암은 정말 중요합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고요. 3명 중 1명이 암 진단에 걸리고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이 됩니다. 장기간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가족 전체의 경제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암보험 정말 준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을 진단받은 이후에 암 환자가 겪는 현실은 어떨지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암 치료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검사 비용, 수술, 항암, 입원, 통원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요. 평균 치료 비용 약 3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이 들고 있고 고가의 항암 치료는 비급여, 높은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 중단으로 인해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결국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암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암 치료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암 치료 방법에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암 수술. 암세포가 국소에 있을 때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항암 방사선입니다.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고요.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암 약물입니다. 약물을 이용해 전신의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전이 위험이 있거나 이미 퍼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암 치료에는 고가의 치료인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이런 방법에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비급여 항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다빈치 로봇 수술이 있는데요. 수술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릅니다. 두 번째로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만 정밀하게 공격하며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는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자, 세기조절, 중입자, 기존 방사선보다 정밀하게 암세포만 공격하는 고급 방사선 치료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중입자 치료는 저도 많이 들어본 치료인 것 같습니다. 중입자 치료가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부터 알려주세요. 꿈의 치료인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신 의료 기술로 강력한 입자빔을 통해 암세포만 타격하는 치료입니다.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부작용이 적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회당 500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평균 10회에서 15회 정도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내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암병원에서 2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25년 하반기 3대 추가 예정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비급여 항암 치료의 현실적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될까요? 네, 항암 치료 현실적인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항암 치료보다 부작용이 적지만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가 부담이 높습니다. 비급여 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암보험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치료 방법들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치료비 부담을 견딜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암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걸까요? 네, 핵심 요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 수술, 치료, 입원 등 초기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암과 소외감 구분 확인. 일반암, 고해감, 소외감,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분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납입 방식입니다. 비갱신형, 갱신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비갱신형, 보험료가 고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게 됩니다. 반면에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납입기간입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등 긴 보장을 납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개인 상황에 맞는 납입기간이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암보험 꼭 준비를 잘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준비를 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입 면제 특약 확인입니다. 암 진단 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유지되는 특약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면책 기간 및 감액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90일 면책과 1년 이내 50% 감액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입 후 90일 면책 기간 중 암 진단 시 보장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암 진단 시 보험금은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특약 구성 및 보장 범위입니다. 일반암, 통합암, 항암 치료, 필요에 따른 특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암 종류별 보장 내용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확인해야 될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요. 암보험을 준비할 때 꿀팁이 있다면 어떻게 꿀팁이 있을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준비 시 꿀팁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단비, 치료비 등 종합적으로 보장이 필요하고요.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으로 구분되어 있고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이 가능한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책기간, 감액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항에 맞는 맞춤형 선택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성훈 전문가님과 함께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암보험보다 이 실손 의료비가 있는데 암보험이 꼭 필요하겠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상황에서도 암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네, 현재 암 진단 시 입원 치료보다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급여 치료로 통원할 경우에는 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보장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평균 3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암보험은 진단비와 치료비를 든든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던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은 오랫동안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암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치료비를 든든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강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페이지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암보험에 대해서 강성훈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암보험에 대해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나도 제대로 암보험을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강연에는 오프라인인데다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은 모든 분들께서 참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문자로 신청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 눌러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강연회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에서 사진 찍을 때 쓰는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그대로 카메라 렌즈를 사진 찍듯이 QR코드에 가까이 하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양식이 나오니까요. 양식 작성하시고 제출하기까지 눌러주셔서 강연에 참석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료들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소정의 선물까지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유병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한월 전문가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보험 중에서 특히나 질병에 관련된 보험들은 병력이 있는 분들은 준비하기 어렵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병력이 있어도 준비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양한얼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장 노트와 함께하는 양한얼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준비하기 어려웠던 보험, 이제는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맞춤형 보험인데요. 과거 병력 또는 현재 질환이 있는 분들 혹은 일반 보험 준비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대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입 조건이 낮은 보험입니다. 일반 보험 대비 준비 조건이 완화되어 있고 간단한 질문으로도 병력이 있어도 준비 가능성이 높은 보험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보셔야 하는데요. 일반 보험 대비 보장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10%에서 30%까지 할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장 내용과 한도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유병자 보험 꼭 필요한 보험인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런 보험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왜 이런 보험이 생겼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준비가 어려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유병자 보험을 출시해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놓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유병자 보험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이 유병자 보험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네, 유병자 보험의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편고지 종합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간편고지 종합보험에는 325 고지보험이 있고요. 일반 보험 대비 완화된 준비 조건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 범위는 일반 보험보다 제한적인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유병자 실손보험인데요. 병력이 있어도 실손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실손보험 대비 자기 부담금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2번, 통원 등 기본 항목만 보장이 가능하지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유용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325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어떤 보험일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25 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일반 종합보험 알릴 의무를 먼저 볼 텐데요. 알릴 의무를 보게 되면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물어보게 되고요.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미고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하여는 같은 원인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나운서님께서 발목이 삔 이후에 3일 치료를 받고 그 이후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4달 뒤에 다시 4일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 5년 이내에 계속하여에 해당될까요? 그래도 중간에 4달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간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속하여에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발목이 삔 상태로 4달 뒤에 다시 가셨더라도 이 계속하여에 해당되므로 5년 이내 관련 사항에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을 처방받았는데 2주치를 처방받았어요. 그 이후에 다시 방문하셔서 2주치를 처방받게 되시면 여기 5년 이내 관련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이건 또 전문가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 또한 같은 원인으로 합 30일 이상 처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 10대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고지사항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건강한 사람만 일반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건강한 경우에만 일반 보험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유병자 간편 고지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유병자 보험 고지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소견,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여부를 묻게 되고요.
5년 이내 암 진단, 암으로 인한 수술, 암으로 인한 입원들 물어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간편보험으로 쉽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유병자이신 분들께 특히나 이렇게 관심이 갈 것 같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실제 사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병자 보험 실제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65세의 고혈압 당뇨 관리 중인 A씨가 있는데요. 일반 보험으로 하게 되면 거절, 부담보, 할증이 적용되지만 유병자 보험으로 하게 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누구나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험료가 가장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걱정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는요. 같은 보장, 같은 연령이라도 일반 보험 대비 10에서 30% 정도 할증되어 있는 게 맞고요. 이유는 보험사에서 만성질환자의 경우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은 보험료가 차이가 크지 않은 상품도 있습니다. 옵션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325 옵션에서요. 가운데 2, 입원 수술 이력을 물어봤었는데요. 5년이나 10년 동안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좀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따로 체크해봐야 할 리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네,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종합보험 먼저 도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에 부담보나 할증이 나오게 된다면 유병자 보험을 비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시게 되면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거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해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금액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일반 보험 대비 유병자 보험은 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범위와 한도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양한월 전문가님과 함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3년 전에 암이나 또는 뇌 심장 관련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도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뇌나 심장 관련된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뇌나 심장으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암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마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준비를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께 오늘 내용이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험 전문가 양한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양한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병력이 있어서 보험을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9월 6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강연이고요. 오프라인인데다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QR코드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사진 찍듯이 카메라 렌즈를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가까이 하시면 휴대폰 화면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오니까요. 그 링크 누르시고 참여하시는 신청 양식 그대로 작성하고 제출하기까지 눌러주시면 신청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번 눌러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강연회 이렇게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정의 선물들까지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는 치매보험입니다. 치매라고 하면 먼 이야기 같지만 또 미리 준비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노승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도 함께 열어볼게요.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죠. 이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치매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치매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든든하게 치매를 대비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알려드릴 보험 전문가 노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는 바로 이 치매인데요. 오늘은 이 치매로부터 나와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과 이 치매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이 치매를 왜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 중 하나죠. 바로 현재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급증함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 및 치매 환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국내 고령 인구 비중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인구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인구수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치매 환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도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환자 수와 비교를 해도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2030년도 예상 치매 환자 수는 약 120만 명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 저하를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요. 조기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완벽한 예방법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렸었을 때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치매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꼭 가지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보니까요. 치매에 대해서 저도 좀 예방도 해야 될 것 같고 준비도 미리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에 따라서 실제로 경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준비에 대한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는 먼저 치매 환자는 자립도라는 것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즉 일상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서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과 시설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삶의 질의 저하를 필두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간병에 대한 가족 부담인데요. 직접 돌봄으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부담은 물론 경제활동 멈춤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는 장기간 치료로 인한 고정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65세 이상 중증 치매 환자 기준으로는 월 100만 원 이상의 간병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치매가 심해지면 가족 간병이 아닌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야 돼서 비용적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네, 오늘 전문가님께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치매라는 질병은 정말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큰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비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비라고 하면 우리는 비용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치매보험에 대해 그 종류가 무엇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치매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치매 진단비와 치매로 진단을 받고 재가급여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치매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단계별로 일시 지급 혹은 분할 지급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치매로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 등급을 1에서 5등급으로 등급을 받았었을 때 재가급여를 사용했을 때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보험을 미리 준비해 놓으실 수 있다면 나중에 혹시나 모를 내 소중한 가족을 내 자신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치매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저기에서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해 오신 자료에 보면은 단계별과 또 등급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CDR 척도 단계라고 해서 저희는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이 CDR 척도 단계를 통해서 진단금을 준비하신 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보셔야 될 것은 CDR 1에서 2단계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흔히 알고 있는 이 경증 치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CDR 3에서 5단계까지는 중증 치매, 즉 치매가 심각한 환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가급여를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이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장기요양 등급은 흔히 1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나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많이들 6등급이라고도 불리는 이 등급이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는 국가가 인정하는 장기요양 인정점수만 충족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급여라는 것을 사용했을 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셨던 금액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월 50에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CDR 척도 단계와 이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CDR 척도 같은 경우에는 치매 인지, 기능 저하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한 것이고요. 장기 요양 등급 같은 경우는 환자의 돌봄 필요 정도에 따른 국가 지원 자격 판정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계와 등급은 언뜻 보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른 듯하면서도 명확한 차이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재가급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재가급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목욕, 장기 요양기관에서 식사, 치매관리, 간호 등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와 더불어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보조 혹은 요양행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는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가급여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용을 하신다면 준비하셨던 금액에 따라서 이 재가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가급여에 대한 치매보험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전문가님의 오늘 설명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가급여를 포함해서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험을 준비했을 때 준비사항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준비 가능 나이 먼저 보실게요. 보통은 65세에서 75세를 제한을 두고 있지만 80세까지도 가능한 보험도 존재합니다. 다만 70세 이상부터는 선택지가 매우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건강 상태 같은 경우는 치매를 초기로 진단받거나 장기 요양 등급을 심사 중이거나 알츠하이머 혹은 치매에 관련된 약을 투약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보험 만기 같은 경우는 90에서 95세 만기까지 보장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 만기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 같은 경우는
준비하실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존 병력에 따라서 상이할 수도 있지만 보험사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니 이 4가지의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든든하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노승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또 주셨어요. 저희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질문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69년생이신데 3년 전에 난소암에 진단받고 또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거기다가 고지혈증과 당뇨약까지도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치매보험이나 재가급여보험에 대해서 준비가 가능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많이들 질문하고 있으신데요. 암의 진단을 받거나 혹은 고지혈증, 당뇨, 심지어 고혈압 같은 경우로 진단을 받고 약을 투약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치매와 이 재가급여 보험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세 시대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는 바로 이 치매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치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후를 위해 혹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놓는다면 아마도 더 많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치매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린 보험 전문가 노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 치매보험까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 미래일 수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지 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치매보험에 대한 이야기 꼼꼼하게 기록해 두시고 앞으로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남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번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연에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강연에는 QR코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면요.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사진 찍듯이 카메라 렌즈를 QR코드에 가까이 하면은 휴대폰 화면에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니까요. 그 링크 그대로 작성하시고 제출하기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 눌러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 강연회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강연에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에 참석하시면은 보험에 대한 교육 자료와 그리고 소정의 선물들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이렇게 4번째 페이지까지 보장 노트를 꼼꼼하게 채워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교육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보험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